네, 이 수업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수업인데요. 여러분은 처음이시죠? 네, 전 처음이 아닌데요. 네, 제가 이거 수업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뭔가 잘 정리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오늘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제가 원래 이 수업을 8시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좀 줄이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왔는데도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번. 다음 관청 조직 등은 언제 설치됐나 그랬는데, 첫 번째에 있는 것은 사실 언제라는 표현은 잘 안 맞아요. 잘 보세요. 연경에서 원나라 학자들과 학문 교류를 하였다. 만권당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권당은 사실은 언제 설치됐나라고 하면 사실 충선왕이 퇴위하고 설치가 됐기 때문에 충선왕이 퇴위하고 원나라 연경에 가서 자기 집에다 설치한 것이어서 조금 뭐 이렇게 묻는 건 좀 그런데 늘 그래도 충선왕이 했다 이렇게 나오긴 하죠. 충선왕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충선왕. 네, 이런 식으로 조금의 정보를 주고 나머지 것들을 기억해내는 방식으로 프린트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하얗게 지우고 있으면은 아주 편한 시간이 될 수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아주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고 그래요. 예. 정치관은 대체로 한미한 가문 출신이었다.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정치도감이죠. 정치도감이면 충무강 때입니다. 충무강 때. 그래서 정치관은 대체로 한미한 가문 출신이었다가 나온다면 저라면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고를 것 같아요. 창해군은 기원전 128년에 만들어졌죠. 이게 뭡니까? 한사군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중국이 위만조선을 수시로 그렇게 차지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이 창해군은 기원전 128년, 다른 말로 하면 위만조선 때죠. 창해군 별표 최근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창해군은 위만조선에 쓰는 말이에요. 한사군 이전에 위만조선이 살아있을 때 얘기입니다. 안동도부를 설치했대요. 안동도부를 설치했다는 건 고구려 옛 땅에 설치했다는 거거든요. 뭔 뜻이에요? 고구려가 멸망했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연도로 쓰면 668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안동도부 설치가 고구려 멸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광평성을 설치했다는 것은 아마도 이건 후고구려 태봉 쪽에 최고 관청일 텐데요. 누가 한 겁니까? 궁예가 한 거겠죠. 그러니까 궁예가 활동을 할 때는 왕이 누구였는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궁예가 양길의 부하일 때 진성여왕이었었어요. 근데 궁예가 이제 독립적으로 나라를 건국하고 할 땐 이미 진성여왕 때는 끝났고 그 다음 왕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무슨 왕인지 몰라도 확실히 진성여왕이 아니라는 건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는 10세기 넘어가게 되면 효공왕입니다. 효공왕. 효공왕을 몰라도 괜찮아요. 진성여왕이라는 거를 진성여왕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12목 목사 누굽니까? 성종이죠. 고려 성종. 사정부는 무열왕이죠. 외사정이 문무왕이고요. 그래서 사정부와 외사정은 하나 차이입니다. 왕과 귀족이 모여서 정사를 의논하는 것을 국무회의 같은 건데요. 남당 동그라미. 남당 누굴까요? 백제의 고이왕입니다. 고이왕. 이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도병마사. 도병마사가 나오려면 이성육부가 완성이 돼야 도병마사가 생기죠. 성종일 겁니다. 성종, 고려 성종. 교정도감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일단 교정도감을 설치한 사람은 누구예요? 최충원인데 여긴 지금 시기를 묻고 있으니까 뭐 최충원 집권기라고 해도 되지만 정확하게 왕으로 치면 희종입니다. 희종. 최씨 정권의 권력구조를 흥령부, 특별히 최충원의 권력구조를 흥명부라고 하는데 흥령부 밑에 교정도감도 있는데 흥령부와 교정도감이 모두 희종 때예요. 정동행성 이거는 원감석기 시작되는 충렬왕 때입니다. 정방은 어디에 두었죠? 고종 때 최후가 자신의 집에 두었단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최후 때도 맞고 고종 때도 맞겠죠. 병부 그 많은 부 중에서 제일 먼저 생겼죠. 어느 왕 때입니까? 버풍왕 때죠. 품주를 개편하여 집사부를 설치했대요. 품주 동그라미. 품주는 진흥왕 때 만들었던 건데
그거를 나중에 한 여왕이 집삽으로 바꾸었죠. 누굽니까? 진덕 여왕입니다. 그 밑에 있는 사료 2줄짜리는 외우셔야 되겠어요. 그 별표. 대장군포를 비롯한 20여 종의 화기를 생산. 그건 거 같긴 해. 이러면서 풀면 안 되거든요. 뭐 같기는 해요? 화통도감 같긴 하죠. 화통도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외우세요. 대장군포를 비롯한 20여 종의 화기를 생산했다. 화통도감입니다. 우린 정확하게 연도도 알죠? 1377. 그럼 직지심체요절이 또 답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대장군포를 비롯한 20여 종의 화기가 나왔을 때 직지심체요절을 고르는 게 힘이에요. 역시 왕은 뭐 우왕이겠죠? 팔성당은 왜 나오는 겁니까? 묘청해난 때 나오는 거죠. 묘청해난 때 대화궁 안에 있는 것이 팔성당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은 인종 때겠죠. 순마소를 계승해서 의금부 설치했대요. 의금부 설치 누굴까요? 태종입니다. 태종. 광군사는요, 광군이라는 군대의 본부예요. 그러니까 광군 설치나 광군사 설치나 같은 왕대입니다. 누굴까요? 고려의 정종입니다. 서막전은 밑에 있는 양현고의 재정이 부실해져서 서막전을 만든 거예요. 양현고가 먼저고 서막전이 나중이죠. 두 개를 묶을까요? 밑에 양현고부터 한다면 예야 청량칠제 그랬죠. 예종 때죠. 근데 그게 장학기금인데 재정이 고갈되니까 섬긴다 학교를 서막전, 충렬왕 때 서막전을 만들었죠. 그래서 예종 때 양현고, 충렬왕 때 서막전 그렇습니다. 응방, 매 키우는 곳이죠. 충렬왕 때 만들었습니다. 서경에 수서원을, 수서원에요 시옷이 2개나 있죠. 수의 시옷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거는 성종이란 뜻이고 서의 동그라미 이건 서경이란 뜻이에요. 알았죠? 성종 때 서경에 수서원이 설치된 거예요. 경학과 사학을 장려하였고 성균관에 문묘를 새로 건립했대요. 상당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예. 경학과 사학을 장려하기 위해서 유기경전도 공부하라, 역사도 공부하라 그러면서 경사교수도감도 설치했죠. 그 경학과 사학을 장려했다는 말이 경사교수도감 설치했다는 말이에요. 성균관에 문묘를 새로 건립했다. 성균관이라는 이름이 생겨야 그 이후에 쓸 수 있는 말이겠죠. 충렬왕입니다. 최근 기출이에요. 이거는. 고려시대로서 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설치한 관청이 뭔데요? 상평창. 어디에 설치했는데요? 개경서경 12목. 12목이 나오면 성종 때겠죠. 경시선은 시장감독관청인데요. 고려 문종 때입니다. 언제 이름이 바뀌어요? 세조 때 평시서로 바뀌죠. 의정부는 언제로 풀면 좋을까요? 이거는 여태까지 90% 이상 태종 문제로 나왔었는데 딱 한 문제가 조금 독특하게 정종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종에서 태종으로 바뀌던 해거든요. 1400년. 그래서 그냥 태종으로 푸시면 되는데 혹시 하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러면 정종을 의도하고 내는 걸 수도 있어요. 청영각, 보문각, 예야 청량칠제, 고려의 예종 때겠죠. 찰쑥 누굴까요? 충수강이죠. 충수강. 왜 저러니 그러진 않죠. 예. 삼군 도총제부 왕으로 치면 공양왕일 거예요. 1391년. 사실 삼군도 총제부와 세트인 건 과전법이겠죠. 과전법과 삼군도 총제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승정원. 일단 조선 거일 거예요. 그죠? 승정원. 이거는요. 조선 정종 때 만들었습니다. 정종 때. 승정원 일기와 함께 같이 나올 수 있겠죠. 남경 기창도감은 아버지가 남경을 설치하니까 나는 그러면 도감을 설치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아버지 문종이 남경을 설치하면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 숙종은 남경 개창도감을 설치합니다. 고려의 숙종이고요. 금위영. 이것도 숙종인데요. 다른 숙종이죠. 예, 그래, 여기는 조선 숙종이죠. 예. 참 그렇게 배치하는 거 센스 있네요. 삼정 이정청을 설치해서 삼정의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어디 나오는 말입니까? 임술 농민봉기니까 1862년 철종 때일 거예요. 가견법도 외우시고 의엄창도 외우세요. 둘 중에 하나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소금 전매사업 충선왕입니다. 그죠? 의사만 충선해요. 그렇게 배웠었죠. 해상공국은 왜 만든 거예요? 보부상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대답해도 될 거예요. 내지무역 때문에. 이모군란 직후 내지무역 때문에 83년도에 만들었죠.
1882년에 내지무역이 되니까 1883년에 해상공국을 만들고 1884년에 없애달라고 김옥균이 말했겠죠. 갑신정변에서 해상공국 혁파가 주장이 됐습니다. 서적포, 이 관악지능책의 첫 번째 사건 아닙니까? 그죠? 수계인 중에 숙종이겠죠. 책부터 만들어야 강의를 들으니까 서적포는 고려 숙종이에요. 기기창은 누가 돌아와야 되나요? 영선사가 돌아야 되죠. 0123. 영선사는 1년에 갔다 2년에 돌아와서 3년에 이걸 만들죠. 1883년에 영선사의 건의로 기기창을 만듭니다. 주전도 가면 뭐 하는 곳일까요? 주주한다 동전을. 동전, 은전 등을 여기서 다 만듭니다. 고려 숙종이죠. 고려 숙종. 그 옆에다 써보세요. 주전도감에서 뭐 만들었을까? 사만 모시기, 해동 모시기, 은병. 그죠? 은병. 사만, 해동, 은병. 통리기무하무는 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2차 수신사 귀국 직후이기도 한데요. 1880년이죠. 통리기무하무는 늘 시기 문제로 나오고 있어요. 1880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통리기무하문이라는 표현은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요? 딱 이모군란 때까지 밖에 못 쓰겠죠? 1882년에 대원군이 없앴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주 잠깐 있는 관청이죠. 간경도감, 간행한다 불경을 분명히 월인석보나 묘법 연화경 이런 것들을 간행했을 텐데요. 누굴까요? 조선의 세조겠죠. 그렇죠? 네. 대장도감은 팔만대장경 만드는 곳입니다. 이거는 하나, 둘, 셋, 여섯. 1236년 고종 때, 최후 때, 강화도 때, 이 같은 때 향약구국방도 있어요. 향약구국방도 대장도감에서 만들었죠. 갑자기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연도가 몇 년도일까요? 군사 동그라미. 군사적인 부분. 군사적으로 침략하지 말자. 불가침의 키워드인 게 뭐예요? 남북 기본 합의서죠. 남북 기본 합의서는 1991년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91년 노태우 정부 때. 그런 반면에 남북조절위원회. 이거는요, 민족적 대단결. 남북조절위원회. 민족적 대단결이 키워드인 게 여기 뭐예요? 7.4남북 공동성명이죠. 몇 년도예요? 1972년 7.4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때죠. 박정희 정부 때. 국문연구소는요, 7부 중에 학부 안에 설치한 건데요. 주시경, 지석영 선생이 주도했죠. 1907년입니다. 1907년. 1907년 정민년인데 일제강점기 전이라는 게 중요하죠. 우체사,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아마도 이런 문장으로 완성이 될 거겠죠? 우체사를 설치하고 우편사물을 제기하였다. 그렇죠? 우체사를 설치하고 우편사물을 제기했다. 언제 쓰는 말이에요? 을미개혁 때 쓰는 말이죠. 1895년 을미개혁 때 쓰는 말입니다. 너무 우편사물 재개라는 쉬운 표현만 하지 마시고 우체사도 꼭 알아두시고, 자제이가 뭘까요? 건장한 남자들 옆에 쭉 두고 일했던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그거랑 밑에 있는 첨사원을 잘 구분해야 돼요. 공민왕 옆에 두었던 조직은 자제위고요. 세자를 보좌하기 위해서 첨사원. 이 세자는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세자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이 문종이 되는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문종을 보좌하기 위해서 첨사원을 설치했다. 당연히 세종 때일 겁니다. 세종 때.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한번 보세요. 풀어보세요. 1번의 답이 몇 번인가.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1번의 두 번째 줄에 삼국사기가 아니라 삼국유사죠. 우리가 외웠던 순서대로 다시 한번 보려고 일부러 한 거예요. 동국, 제왕, 응, 세종, 유사. 그죠? 이번에 관자, 동그라미, 관자. 관자는요, 기원전 7세기 초인데 의미는 고조선 처음입니다. 고조선이 처음이지 단군 신화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3번에 8조법을 통해서 노동력 중시, 생명 중시, 사유재산 중시, 형벌 발생, 계급 발생, 화폐 발생, 삼발생, 삼중시 다 할 수 있고요. 상대부 박사 장군 등이 있었다. 단군조선은 군대를 보내 요동도의 서파를 살해했다. 5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동도의 서파 살해 밑줄. 요동도의 서파. 우리나라에 왔다가 위만조선에 왔다가
항복해라. 또 중개무역하는 것들 좀 중단해라. 뭐 이러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쫓아가가지고 죽였어요. 요동도의 서파 사례. 이게 바로 또 한 무죄가 쳐들어오게 된 직접적인 또 원인 중에 하나이죠. 단군조선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위만조선이라고 해야 되죠. 답은 1번도 되고 5번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여기 이게 답이요. 몇 개씩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거기 답에 3개 돼 있다고 해도 막 4개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 3번에 국가 관련 핵심어 3개를 보고 빈칸을 채워라. 보통 이런 식 아닙니까? 그죠? 몇 개의 키워드 가지고 체크하는 거죠. 무천이라는 행사와 산천을 중요시하여 함부로 들어가지 않은 나라이며 조개운을 한 동해죠. 동해의 특산물 뭐예요? 단과반이죠. 단과반. 종합반이 아니라 단과반이다. 단궁, 과하마, 반어피. 꼬동꼬동 동자가 들어가는 이 제천 행사는 고구려 겁니다. 큰 집 뒤에 작은 집, 작은 집 동그라미. 작은 집을 뭐라 그래요? 소옥 이콜 서옥이라 한다. 이 작은 집을 서옥이라 한다. 요동동 쪽 천리에 있는 고구려죠. 거기에 있는 관리 명칭에는 부여와 마찬가지로 사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사자, 조의, 선인. 그죠? 사자, 조의, 선인. 해산물이 풍부한 건 옥저도 되고 동해도 돼요. 근데 매매훈, 민면일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회장 했다가 못 가게 안치하는 가족 공동 무덤이 있는 나라는 옥저죠. 군장의 명칭은 읍군과 삼노입니다. 3월 3일 낙랑에 가서 낙랑 언덕에 가서 사냥을 했대요. 약탈하며 살았대요. 매우 숭악해요. 고구려이겠죠? 고구려의 창고. 고구려에는 작은 창고가 집집마다 있었대요. 작은 창고의 이름은 부경입니다. 부경. 최근에 참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신지, 견지의 대군장과 읍차불의 작은 군장들,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가 있고 머리를 눌러서 납작하게 하는 편두, 편두 풍속이 있는 나라의 특산물은 철. 철이죠. 사만이니까요. 철, 벼도 되네요. 철, 벼 이래 됩니다. 100여 명을 함께 묻었다는 것은 순장인데 이 말은요. 고조선에도 쓰고 부여에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수해나 한재를 입어 책임을 왕에게 물은 나라, 왕권이 아직 강하진 못했나 봐요. 동이지역 가운데서 가장이라는 최상급을 쓸 수 있는 나라는 하나밖에 없는데 무지하게 칭찬받고 있는 부여입니다. 부여의 가들의 행정부여. 가가 마가우가 저가구가 사니까 사출도이겠죠. 왕까지 포함하면 오부이지만 가들만 얘기하면 사출도가 맞는 거예요. 절도하면 귀양하고 2배, 뇌물 횡령은 3배, 사연에 패진 국목백 8성. 인 백제의 왕족의 성씨는 부여씨입니다. 부여씨도 되고 여씨도 돼요. 부여씨 또는 여씨. 성산자 산성에서 건국이 됐어요. 처음 국호는 진이에요. 그 중에 문왕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황상이라고 부른 발해이죠. 발해 지방행정구역은 5경 15부 62주. 그래야 되죠. 5경 15부 62주. 4번에 고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 3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4개인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4개가 잘못됐다. 한번 볼까요? 신라 소지마립간 때 부족적 6천이 행정적 6부가 되었대요. 소지 동그라미. 소지와 고국천왕이 아주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고국천왕이 부족을 행정적으로, 소지도 6촌을 행정적 6부로 바꾸었죠. 맞고요. 신라의 왕후 복습합시다. 그지? 거차이 마왕이죠. 거차이 마왕. 광개토 대왕의 연호는 영락인데 법흥왕의 연호 밑줄. 법흥왕의 연호라는 말은 신라의 첫 번째 연호라는 뜻이에요. 그죠? 신라가 처음으로 연호를 세웠다는 걸 한문으로 건원이라고 그래. 그 말 자체가 건원이에요. 진흥왕은 개국, 태창, 홍제죠. 그래서 개국이면 거국이 생각이 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개국인 왕 때 거칠부 국사도 있고 대창 그러면 대가야도 떠올라야 되고요. 대가야 멸망이죠. 그리고 홍제 그러면 황룡사도 떠올라야 되고 화랑도 떠올라야 되고 해량도 떠올라야 되고 그러면 참 이쁘겠죠.
4번에 고구려 영량왕 때 수양제가 우문술 우중문을 이끌고 침략했지만 을지문덕이 살수해서 격퇴했다. 틀린 말이 있나요? 영량왕, 수양제, 우문술 우중문, 을지문덕 다 맞네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살수대첩의 등장인물들을 다시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612년에 있었던 살수대첩이죠. 광개토 대학릉 비에는 다음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예. 갑자기 중간에 주관식이 등장해요. 예. 개요에 보시면은 근데 그 세 단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개요, 정복활동, 수묘인 정보로 크게 논문처럼 되어 있는데 왕조의 계보나 뭐 비의 권리경영 이런 것들이 있고 정복활동에 보시면요. 사실은 거기 1번, 2번에 직위년에 걸은 건 거기는 광개토 대학릉 비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거기 1번과 2번에 뭐뭐뭐 함락 있죠. 그 두 개는 그건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삼국사기. 삼국사기 광개토 대왕 이야기 첫 번째 페이지부터 직위년에 거란을 공격했대요. 거란 동그라미. 그런 반면에 광개토 대학릉 비에는 그 밑에 1, 2, 3, 4, 5, 6, 7번 보세요. 7번에 거란족 중에도 특별히 비려 또는 패려라는 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려족의 세계 부락을 격파하고 돌아왔다라는 문장이 있죠. 그래서 그냥 거란 그래도 되고요. 비려 이래도 됩니다. 위에 있는 2번에 뭐뭐뭐 함락이 참 중요한데요. 무슨 성일까요? 백제 쪽에 있는 성인데 관미성이죠. 관미성. 관미성. 관미성은 광미성입니다. 예. 그 다음에 왜 백숙후 동동 비려 외웠던 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예. 외구토벌 그것 때문에 금관가야가 쇠퇴하기 시작을 했고 백제군격이라는 건 한강 이북을 차지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숙신음루정벌 그 4번에 뭐가 들어가요? 4번의 별표 이게 나오기가 제일 좋아서 그래요. 말이 길잖아. 후연을 격파하고 요동을 정벌했다. 요동 확보라고도 하죠. 후연 격파입니다. 그리고 동동, 동해 동부요. 수묘인 330호에는 고구려인도 있고 피정복민도 있는데 피정복민이 220호로 더 많아요. 뭐 다 맞냐 이렇게. 6번에 백제의 수도가 웅진에 있을 때 웅진 동그라미 웅진에 있을 때 대표적인 왕 문동무 그죠? 문주왕, 동성왕, 무령왕일 때 신라와 결혼동맹 맺었습니까? 백제가 신라랑 결혼동맹 맺었을 때에는 동소지 아닙니까? 동성왕과 소지, 동소지. 문동무 중에 하나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한 건 무령왕이니까 이것도 맞겠습니다. 그죠? 왜냐면 웅진에 있을 때 그랬는데 문주왕을 내진 않겠죠. 웅진 천도한 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동성왕과 무령왕 중에 하나씩 나오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7번 틀렸네요. 그죠? 7번. 중국의 남북조와 각각 교류하는 다중적 외교관계는 장수왕이죠. 8번 지방장관 고구려는 철혁은지는 욕살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욕살이죠. 고구려는 욕살. 백제 방령 신라는 군주 총관 도독 총관은 문무왕 때 총관이 되었고 원성왕 때 도독이 되었죠. 그래서 철혁은지를 욕살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8번도 틀렸고 9번에 오수경이 맞나 잘 보세요. 국원소경, 북원소경, 국원소경은 어디 있는 거예요? 충주에 있는 거죠. 충주에. 북원소경은 원주에 있고 금관소경은 금관가야에 있던 김해에 있는 것이고 서원소경은 청주에 있죠. 맞잖아요. 우리 서원경 부군 그 민족무사할 때 청주잖아요. 남원소경은 말 그대로 남원이고 다 맞습니다. 10번 법풍왕의 율령 반포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울진 법평신랍입니다. 실은 울진 봉평신랍이죠. 울진 법평신랍이라고 외우고 있는 울진 봉평신랍이고요. 병부 설치한 건 우리 아까도 봤지만 법풍왕입니다.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평양성을 지키던 연개수문의 아들인 남산이 항복을 했다. 남산 항복 동그라미. 이 말이나 보장왕이 항복했다는 말이나 안동 도부가 설치됐다는 말이나 다 고구려 멸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7, 8, 10, 11 이 4개가 틀렸어요.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여러 개 틀리니까 상당히 긴장되죠? 네. 제가 이 수업을 그래 좋아한다니까. 그 밑에 금성문 보시면요. 거기서 이제 주의하게 봐야 될 점이 첫 번째 칸에 있는 왕의 수속부 명칭 기록과 두 번째 칸에 있는 4번입니다. 조금 더 진하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십니까? 왕의 수속부 명칭 기록, 왕의 수속부 명칭 기록 되어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왕의 수속부 명칭만 물을 때에는 아마도 포항, 영일, 냉수리비 이야기일 거예요. 포항, 영일, 냉수리비. 두 번째 게 뭐 제일 중요한데요.
율령반포사실 법 만들었다. 중대사건을 법으로 처벌했다. 노인법 이야기가 있다. 법 흥황 때 뭐예요? 울진 봉평 신라비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왕의 수부 명칭이 기록된 거를 중심으로 두 개를 꼭 외워두세요. 영일, 봉평. 예. 전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외우냐면요. 그 왕의 그 이응 두 개 있잖아요. 그럼 그 영일에도 그 있고 뭐 두 개씩 있고 봉평에도 뭐 있고 전 막 그렇게 해서 외워요. 너 혼자 그렇게 하세요 하지 말고 어디랑 어디에 있다고요? 영일과 봉평에 있다고 했죠. 영일과 봉평에 왕의 수부 명칭이 있다.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 단어로 외우세요. 영일과 봉평을. 예. 그다음에 남한강 상류 지역을 점령했다는 건 아마도 중령 지역 일대를 차지한 것인데 그 지역에 야이차가 도와줬겠죠. 단양적성비죠. 단양적성비. 단양적성비라는 진흥왕 순수비네요. 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냥 단양적성비인 거지 이건 진흥왕 순수비가 아닙니다. 김정희가 발견하여 고증했다. 북한에는 김정은, 북한산엔 김정희. 북한산비죠? 북한산비. 최선, 마울령비죠? 마울령비. 유경전 연마 인격도야 화랑으로 보이는 두 청년이 임신년에 맹세에서 새겼어요. 임신, 서기석. 도교 영향을 받은 건 무사 두 개인데요. 무사 두 개인데 무령왕릉지석과 사택지적비가 여기에 들어가죠. 무령왕릉지석과 사택지적비. 그래서 끝에 있는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유교 쪽은 임신서기석이고 도교 쪽은 무령왕릉지석, 사택지적비입니다. 통신라 중앙정관부 한번 채워보세요. 네,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들인데요. 병부는 처음이니까 꼭 알아야 되는데 오늘 뭐 세 번째 나오네. 버풍왕. 진평왕 때 위하부 인사. 그래 진평왕 때 제일 많이 만들었는데 위하부는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집사부는 어느 왕 때라고 그랬어요? 진덕여왕. 무열왕 때 감찰은 사정부. 문무왕 때 형률은 그러니까 이때 이제 우이방부가 더 추가되어서 최종적으로 좌우이방부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무왕 때 우이방부 만들었다고 해도 맞아요. 진덕여왕 때 좌이방부가 있었고 우이방부만 추가한 거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좌우이방부도 맞고. 그러니까 문무왕은 우이방부도 된다, 좌우이방부도 된다. 신문왕 때 공장부와 예작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공업 쪽은 000 공장부겠죠. 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두 개가 있대요. 그럼 저랑 같이 해보시죠. 변한 12국이 있던 자리에 육가야가 생겼나요? 그죠? 변한 12국이 변한 게 육가야입니다. 2번의 별표. 참 이거는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뇌질주일과 뇌질청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거 외워야 되네. 특별히 그 더 중요한 사람은 주일이에요. 주일. 뇌질주일. 뇌질청에는 금강국의 시조 김수로가 너무 뻔뻔하게 그 자료상에 나오기 때문에 묻기 힘들어요. 근데 뇌질주일 어디 시조래요? 대가야예요. 이건 그래서 뇌질주일이 만약에 거기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은 가야 전체 문제가 아니라 대가야 문제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5세기 후반 오후에 있었던 일은 일단 후기가야 연맹이 시작이 된 겁니다. 대가야 중심이 된 거예요. 대가야가 중심이 되면서 한번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웅진천도하고 있는 백제를 옆구리에서 친 거죠. 산맥을 넘어갔죠. 그래서 소백산맥 서쪽까지 진출한 거 맞습니다. 오후에 어떤 말 쓸 수 있다고요? 대가야 중심, 소백산맥 서쪽까지 진출. 두 가지 표현을 써야 되고요. 4번과 5번은 6세기 초라고 되어 있네요. 6세기 초에 금관가에는 백제신라와 대등 동그라미. 5번에 6세기 초, 맨 끝에 결혼 동그라미. 4번, 5번 묶으세요. 6세기 초에 대등과 결혼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은 둘 다 좀 이상해요. 그렇죠? 대등한 것도 대가야고 결혼동맹도 대가야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가야는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라와 결혼동맹 맺었죠. 우리는 그 신라가 버풍왕이라는 것도 명확히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 틀린 것은 4번과 5번입니다.
금관가야는 버풍왕 때, 대가야는 진흥왕 때 멸망했다. 금관가야 동그라미. 저 뒤에 사료도 있긴 한데요. 누가 항복했어요? 금구해. 김구해죠? 금구해, 김구해. 대가야 치러 누가 갔어요? 사가죠. 이사부와 사다미 갔죠. 이사부, 사다미 갔죠. 가스, 그죠? 청약 가스, 예, 가스. 우르게 가야금은 삼국통일의 3연산죽에 포함이 되었죠. 가야는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걸 연맹국가 단계에 머물렀다고 표현합니다. 6번. 1번과 2번을 잘 비교하시는데요. 1번은 주류성 동그라미, 2번은 임전성 동그라미. 북쪽에 옹진반도가 있고 이제 아래쪽에 태안반도가 이렇게 있을 때요. 이 태안반도 쪽에 위쪽이 임전성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이 주류성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수도와 가까웠던 사비와 가까웠던 곳은 오히려 주류성인데 임전성에서 잠깐 부흥운동을 하고 한 사람은 글쎄 당나라로 도망가 버렸어요. 누굴까요? 흑지상지입니다. 또 한 사람은 고구려로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 보시면은 2번에요. 흑지상지 동그라미, 지수신 동그라미. 흑지상지라는 사람은 당나라로 도망을 갔고 지수신은 고구려로 도망을 갔습니다. 지수신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최근에 1, 2년 사이에 2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각각 어디로 도망갔는지도 알아두세요. 지수신은 경찰 시험이었나는 정답으로 고구려로 달아났다고 나왔고 또 한 시험에서는 신라로 달아났다고 오답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뭐 해두셔야 됩니다. 예, 어디로 달아났는가까지. 이번은 맞긴 맞습니다. 또 도복풍은 주류성에서 일어났어요. 3번과 4번을 그렇게 묶어놓은 것은요. 백제 부흥군은 누가 도와줬나? 신라 부흥은 누가 도와줬나?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하다는 3번의 백강이겠어요. 그렇죠? 백강전투, 백총강전투는 백제 부흥군을 왜 수군이 도와줬다는 뜻이죠. 4번에 보덕국 동그라미. 보덕국은 신라가 고구려 부흥을 도와줬다는 뜻이죠. 예. 둘 다 맞고요. 5번에 태종무열왕은 통일전쟁 치르는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6번에 나당연합군은 매송전투와 기벌포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여 삼국을 통일했다 그랬는데 당나라와 싸운 게 매송전투와 기벌포전투인데 어떻게 나당연합군이 되겠어요. 그죠? 나당연합군은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에만 쓰는 말이에요. 매송전투 675년, 기벌포전투 676년. 이미 당나라가 배신했을 때입니다. 6번이 답이겠어요. 7번 별표. 7번이 맞나 잘 보세요. 어려운 말입니다. 신라가 기벌포에서 당의 수군을 격파한 이후 일단 끊어보세요. 그게 몇 년도라고요? 676년 삼국 통일되고 난 이후 보장왕이 아직까지 있네요. 보장왕은 요동지역에서 고구려 부흥을 꾀했다 그랬는데 이 즈음에 나라는 다 망했지만은 당나라가 보장왕을 데려다가 요동 쪽에다 모아놓고 거기다 고구려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자치를 해라. 그래서 그쪽에서 도시를 하나 운영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했어요. 이게 최근에 한번 나왔었죠. 언제 했냐면 참 예상하기 힘든 연도예요. 677년입니다. 7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 나오면 또 많이 틀리겠죠. 왜냐면 보장왕이 삼국통일 이후에 아직까지도 부흥운동을 하고 있나?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 7번 옳지 않은 거 2개입니다. 3개가 아니라 2개예요. 빨리 한번 보세요. 뭐가 틀렸나. 동그라미 1번은요. 꼭 무열왕 때 있었다는 뜻은 아닌데
그 김춘추라고 차라리 써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김춘추에 대해서 물을 때 누구를 이기고 누구를 이겼다 그런단 말이에요. 비담 동그라미. 비담의 반란을 진압하고 알천 동그라미. 알천에게 양보를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 무열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열왕 때가 아니라 무열왕이 될 때의 과정을 말한 거예요. 이번에 무열왕 때 집사반이죠. 집사부는 진덕여왕 때라고 그랬어요. 답은 2번이고요. 문무왕이 외사정 최초로 파견 맞고, 문무왕 귀족이나 전쟁에 공이 있는 장군에게 많은 토지 뭘 줬을까요? 시급을 줬을 것 같아요. 시급. 신문왕 때 구소당 십정 구조우수경 구구 다 되고요. 신문왕 때 육두품이 도와줬죠. 7번의 별표. 성덕왕 때 백관은 모든 신하들인데요. 그들에게 교훈을 준 것이 백관잠이라는 겁니다. 딱 이 5글자로 백관잠 제정이라는 말로 최근에 또 기출이 있었어요. 이건 성덕왕 때 맞습니다. 8번에 정전지급은 성덕왕 때죠. 이게 8번이 틀렸네요. 9번도 기출입니다. 경덕왕 때 말 그대로 만불, 불상이 10,000개 있는 걸 갖다가 조형물을 만들어가지고 당나라에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만불산. 당나라에 잘 보인 만불산 이런 뜻이고, 경덕왕은 향가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망매가도 있었죠. 해공왕 때 대공의 난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게 구륙각간의 난이고, 결국 중대를 마무리하는 반란이 김지정의 반란입니다. 그래서 2번과 8번이 틀렸어요. 백관잠과 만불산, 그 9번의 만불산에도 별표, 그거 좀 잘 알아주세요. 8번, 신라 하대의 왕과 관련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글쎄요. 1번 틀렸죠. 선덕왕은 폐강진을 설치한 게 누구를 견제하기 위한 거예요? 발해입니다. 발해. 당나라도 아니고 발해 견제하기 위해서 남자 선덕왕이죠. 이름이 김양상인데요. 예. 1번 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상중하 뭐예요? 독서 상품과 얘기하는 거예요. 원성왕 때. 맞고요. 도의와 홍촉이 교육한 거는 그 밑에 있는 김원창의 난, 김범문의 난과 거의 같은 시기예요. 3번과 4번 다 헌덕왕 때죠. 3번은 틀렸고 4번이 맞죠. 그러니까 3번도 답이에요. 1번, 3번이 답이네. 그 밑에 것들 편하게 볼 거예요. 그죠? 흥덕왕은 흥덕왕 때 장보고 청해진, 진성여왕 때 위홍과 대구가 3대목을 만들었죠. 원중의 난, 말기의 적고적의 반란, 최초원이 은둔한 것도 이때고요. 8번의 별표.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양길의 부하가 명주 관할 군현을 공격했대요. 양길의 부하가 누군데요? 궁예. 궁예가 아직 독립하지 못하고 양길의 부하로 있으면 진성여왕 맞다. 8번은 맞아요. 경순왕 김부 최초의 사심관으로 태조 왕건이 그렇게 임명을 해줬겠죠. 9번은요 6개가 아니라 7개 틀렸는데요. 이건 해보셔야 돼. 쭉 한번 7개 찾아보세요. 이건 좀 시간을 드릴게요. (1번) 보겠습니다. 고왕은 백통 아니죠? 천통이죠? 무왕은 무한 아니죠?
인안이죠. 인안. 그리고 대흥, 중흥, 건흥은 맞습니다. 천통과 인안이죠. 1번 답이고요. 2번 무왕은 장문유의 산둥반도겠죠. 유동반도가 아니라 산둥반도 공격. 2번도 답이고요. 옳지 않습니다. 3번에 문왕이 당신과 다 친해졌죠. 당과 국교수립 신라도 설치 맞고요. 중상동 주신대 황당해요. 주자감도 이때 설치가 되었고, 고려 국왕 대흠무, 자신의 이름이 흠무입니다. 그래서 대흠무의 앞에 대흠과 비슷하게 연호도 대흥이었죠. 3번은 맞아요. 4번에 선왕은 선하다고 말해요 그랬어요.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했고 해동성국이라 불렸으며 요동까지 진출했고 오경 15부 62주가 완비가 되었습니다. 맞고요. 5번에 발해는 698년에 동모산 기슭에서 찐이라는 이름으로 건국돼요. 동모산 기슭, 아까 무슨 성의 이름으로 나왔었는데? 그치, 성산자산성. 잘하네요. 성산자산성. 이후 국고를 바꿨다 그랬는데 이후라고 했지만 사실 같은 고왕 때입니다. 와, 그 끝부분 재밌네요. 고려건국 후백제 멸망 사이에 거란 침략을 받아 멸망했대요. 고려건국 918년, 후백제 멸망 936년 사이에 거란의 침략을 받아 멸망했다. 926년 맞잖아요. 야율 아보기가 호란성을 포위했다며. 맞고요. 5번에 당신을 견제하기 위해서 리을 돌건 일본과 친선관계 유지했다. 맞아요. 7번 고구려 계승에 숫자가 들어가면 이상해요. 오경만 괜찮아. 뭘 지워야 되겠어요? 15부 62주는 당나라 유수예요. 나머지는 맞고요. 7번 답입니다. 8번 당나라 문화에 숫자 들어가 있는 건 다 괜찮아요. 주작대로는 뭐 대표적인 거죠. 근데 궁전 온돌은 고구려 거로 봅니다. 거기 8번에는 온돌 때문에 틀렸어요. 나머지는 다 당나라 영향이고요. 8번도 답입니다. 9번에 삼성,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에요. 그거랑 바로 옆에 있는 감찰 중정대랑 헷갈리면 안 돼요. 중정대는 어쨌거나 끝이 대로 끝나야 돼. 어사대처럼. 정당성의 장관 맨 끝에 대내상이죠. 그래서 그 중서성만 중대성으로 바꾸면 돼요. 10번에 변농사 중심이라는 오답 많이 있죠. 반농사 중심이죠. 10번도 답입니다. 11번에 발해 역사서로 18세기 유득공의 발해구가 있지요. 불상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이불병자상, 석가와다보 두 부처가 있고 상경 용천부에는 흑룡사가 있으며 거기에 석주 불상이 있습니다. 맞고요. 13번 영광탑은 전탑입니다. 석탑이라고 하면 안 돼요. 벽돌탑이에요. 전탑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7, 8, 9, 10, 13이 답이에요. 10번 골품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한번 골라보세요. 4개. 그 10번에 1번, 2번은 둘 다 발생인데요. 묶으세요. 그 두 개가 다 여태까지 정답이었습니다.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부족통합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되는데, 뭐 삼국통일 과정이니 이런 것들은 오답이 되겠죠. 3번 옳지 않습니다. 그죠? 네, 3번 답이에요. 정비, 법흥왕 때입니다. 법흥왕 때. 4번도 답입니다. 삼국통일 후 골품의 구분이 없어진 게 아니라 밑에 거만 좀 잘려나간 거죠. 하위 두품, 1, 2, 3두품을 하위 두품이라고 하는데 하위 두품의 구분이 없어졌다 그래야 돼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위 두품이 평민으로 간주됐다는 뜻입니다. 5번 고려가 건국되면서 중세가 되면서 골품제가 붕괴 소멸됐죠. 맞습니다. 등란, 6두품 얘기하는 거죠. 6두품은 영, 상대 등 시중도독 다 합치면 장관인데요. 장관이 될 수 없죠.
7번 두품이 복색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 그 사람이 몇 급 공무원이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뭐가 복색을 결정해요? 관등이 복색을 결정한다. 7번도 답입니다. 8번 중위제도로 골품제의 모순을 극복할 수 없었어요.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쓰면 괜찮아요. 근데 하지 못했어요. 7세기 중반 8골품 중 성골은 소멸되었다. 7세기 중반. 아마도 지금 이제 중대 넘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골 없어졌죠. 지방민간 노비는 그나마도 숫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3, 4, 7, 8번이 답이고요. 그럼 이제 승진상한 한번 적어보시죠. 6두품은 아깝다, 아찬. 5두품은 그나마, 대나마까지 올라가고요. 4두품은 대사까지 가죠. 아찬, 대나마, 대사. 그럼 이제 3채, 신라 3채라고도 하는데요. 누구를 각각 지지하고 있었는가? 최치원은 지지한 사람이 없습니다. 없음. 그 대신 은둔이 답이겠죠. 은둔. 아무도 지지하지 않고 은둔해버렸죠. 근데 최승호 줄을 잘못 탔어요. 견훤, 최원, 위에 동그라미, 한수, 위, 승자를 따라갔죠. 누구예요? 왕건이죠. 왕건. 3채 문제도 최근에 많이 있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 7번 삼국통일 전후의 신라의 사실을 잘못 비교한 게 있대요. 네. 이 많은 것 중에 2개만 틀렸대요. 네. 이거 한번 저랑 같이 보시죠. 한번. 공무역, 서역과의 무역. 서역과의 무역 그럼 되지만은 사무역은 아직 들어가면 안 되죠. 1번은 끝부분에 사무역의 동그라미. 통일되면 사무역 맞습니다. 동, 서남, 경, 평. 2번도 맞고요. 3번에 철제 농기구 보급. 삼국시대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특별히 철제오미는 오색이라고 그랬죠. 12법 발달. 아니죠. 12법 발달은 고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12법 발달은 고려시대에 들어가야 나오는 말이죠. 시법 때문에 틀렸어요. 답은 3번이고요. 우경이 실시된 건 지증왕 때니까 맞고요. 정전이 지급된 건 성덕왕 때니까 이것도 맞죠. 사치품이 많이 수입됐습니다. 근데 통일신라의 사치는 심하죠. 섬, 별장, 유행. 6번에 조화 속의 폐기 신라에 쓰는 말인데 통일신라가 되면 거기 제일 중요한 단어 균형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뭐 신라의 삼국시대 때 학교는 뭐 별로 볼 게 없고요. 근데 통일신라 가게 되면 신문왕 때 국학, 경덕왕 때 태학감 맞고요. 8번에 황룡사가 건립된 건 언제예요? 진흥왕 때니까 삼국시대고, 분황사가 건립된 건 선덕여왕 때니까 아직도 삼국시대죠. 근데 불국사는 언제 건립되었죠? 경덕왕 때 시작되어서 해공왕 때 완성이 되었습니다. 경덕왕 때 시작되어서 해공왕 때 완성이 되었죠. 맞고요. 반가사회상 삼국입니다. 석굴암 본전불과 비로잔압, 특별히 비로잔압을 별표.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비로잔압을 철원 도피한사든 장흥보림사든 그 철조 비로잔압을들은 다 신라 하대입니다. 직원인을 취하는 비로잔압을. 설거는 삼국시대와 화가고, 사실 뭐 이 두 사람 비교하는 건 좀 웃기긴 하네요. 그죠? 김대문은 통일신라 시대 때 역사가입니다. 뭐 인물만 그렇게 좀 보자는 거고요. 해성가, 서동요, 해성가, 풍요. 서동요, 해성가, 풍요. 요거 3개 외워야 돼요. 전해지고 있는 14수 중에서 그 3개는 삼국시대 겁니다. 나머지는 다 통일신라 거죠. 서동요, 해성가, 풍요. 만 삼국시대다. 맞고요. 12번에 삼국시대는 삼국, 스카 문화에, 통일신라는 쿠오 문화에 영향을 주었죠. 13번에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웬일입니까? 그죠? 거기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돌무지, 덧널 무덤이죠. 그냥 돌무지, 덧널 무덤. 통일이 되게 되면 99년 무덤에 그 호석, 둘레돌의 12신상이 그려지죠. 뒤쪽은 맞고요. 그래서 답이 3번과 13번입니다. 12번 사료 볼게요. 공주가 대흥 56년에, 대흥 누구 거예요? 발해 문왕 건데, 그럼 발해 문왕 즉위하고 56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엄청 했네. 그쵸? 아니, 왕되고 56년 됐대요. 그러니까 완전 후반기지 뭐. 그럼 이제 그 앞에 분명히 뭐 정효공주가 먼저 죽었을 거고, 이 후반기니까 정효공주묘 나올 때쯤 되는 거예요, 벌써. 네. 무덤 양식은 벽돌 무덤입니다. 대흥 56년 동그라미. 이걸 외우셔요. 대흥 56년은 발해 문왕 후반기입니다. 거의 끝날 때예요. 이 정효공주에 대한 얘기인데요. 당연히 벽돌 무덤이겠죠.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건 문왕인데요. 천도 순서는 중경, 상경, 동경이겠죠?
특별히 상경에서 동경으로 간 것을 문장으로 낼 거예요. 상경 용천부에서 동경 용원부로 갔다고. 상경 용천부에서 동경 용원부로 갔다고. 금강국의 왕 금구해가 왕비와 세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항복을 했대요. 이게 바로 이제 금관가의 멸망인데요. 3번에 이 왕이 누구예요? 버풍왕 때 설치된 거. 너무 생뚱맞네. 주로 나오는 것은 병부와 상대등이다 이거예요. 병부와 상대등 설치. 김구해가 항복하면 병부와 상대등이 설치됩니다. 머머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이 백정이래요. 백정 동그라미. 이 백정은요, 뭐 고려시대 때도 이런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이 백정 완전히 딴 얘기인데 그 부처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석가모니의 아버지 이름. 왕비는 김씨 마야부인. 마야부인 동네. 마야부인은 석가모니의 엄마 이름이에요. 이게 뭔 뜻이에요? 집안이 다 석가 가게예요. 이게 뭘까요? 진종설. 요 사료의 별표. 이걸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자신은 석가의 아빠, 아내는 석가의 엄마, 그 애들은 부처의 이름들. 진평왕이죠. 근데 문제가 이네. 진평왕 때 어디 편지 보냈나? 수나라죠. 수나라. 원광을 시켜서 걸사표 쓴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거요. 오른쪽 위에 있죠. 요 사료의 별표. 요 사료 꼭 외워두시는데 왕 26년 고구려 왕 평성이 예와 공모하여 한수 이북의 독산성을 공격하였다. 지금 상을 잡으니까 이게 좀 어느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구려가 쳐들어온 거예요. 왕이 신라의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니까 이 나라는 어딜까요? 백제입니다. 고구려가 쳐들어와서 신라야 도와줘 라고 한 거예요. 뒤에 거 필요 없이 두 번째 줄에 어딜 공격했다? 독산성이죠. 독산성 별표. 요걸 꼭 외우세요. 독산성 전투. 이것도 제법 유명한 전투인데 시험에 나올 거예요. 밑줄 친 왕 때 국호가 뭐냐. 일단 국호를 물었다는 건 벌써 국호가 바뀐 때가 있나 봐. 성왕 때입니다. 성왕 때. 그러니까 국호는 남부여겠죠? 남부여. 사비천도하고 남부여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세요. 독산성 전투도 성왕이고 관산성 전투도 성왕이에요. 그렇죠? 독산성, 관산성 다 성왕 문제입니다. 조금 쉬었다 할게요.